그 앞서 정리해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소폭 상승해서 47.4% 기록했는데요. 그리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평가가 47.4%, 부정평가는 49.1%입니다. 1.7%포인트 차이로 오차 범위 내에서 부정평가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간 날짜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변화인데요. 17일 월요일 47.9%였던 긍정평가가 21일 금요일에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7일은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이런 취지의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를 민주당이 고발했다가 취하한 것과 관련해서 이낙연 전 총리가 사과한 날이고요. 21일은 정부가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과 관련해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날입니다. 네, 이렇게 지난 한 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국정수행 평가 결과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인 특징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간 수치를 이제 보셨지만 주 초반과 주 후반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네. 지지난주에는 이제 임미리 교수 칼럼 논란과 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이제 갈등 소식 때문에 2주 전에는 좀 하락세를 보였었다가 지난주 초반에는 일본 크루즈선에 한국인을 대통령 전용기로 알려졌던 군용기로 이송해왔죠. 네. 그리고 이제 확진자의 확산도 사실 좀 주춤했었습니다. 그래서 주 초 중반까지는 강세로 출발했었는데 주 중반 수요일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들이 이제 늘어나고 목요일 날은 첫 사망자가 나오면서 주 후반에는 미세하지만 약세를 보이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다는 점에서는 최근 들어서 한 두세 달 정도 이 긍부정 격차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어긋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주가 이제 기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계속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부에서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망자가 또 늘어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지역으로 확진자가 또 확산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지지율이 또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잖아요. 네. 앞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한 2, 3주 동안은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충격 속에서 보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천지 문제가 얼마나 진정이 되는지 좀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경이 이제 국회 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대통령 말씀을 들어보면 추경 편성하겠다 입장을 좀 표명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받을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 결국 받아들이지 않을까. 여당에서는 찬성 입장인 것 같고요. 야당에서도 대구 경북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이 가장 그 근거지이기 때문에 지지세에 긍정적으로 화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지율 뉴스 관련해서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가 일단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는 이제 하락 요인으로 이 국내적인 요인으로는 미래통합당이 이제 공식 출범하면서 보수가 이제 뭉치는 그런 측면 때문에 진보 진영이 약간 균열될 가능성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지율에 이제 악재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금태섭 의원 지역구 관련해서 이제 여당 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제 부동산 대책 발표라든지 또 다른 요인들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대구 청도 감염병에 대해서 특별관리지역 지정한 것은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주초에는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좀 대체로 잘했다 이런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코로나 문제가 주초까지는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주 후반엔 당연히 확진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텐데 관건은 지금 보면 이제 대통령 지지도 소폭이지만 상승을 했습니다. 0.8%포인트가. 그럼 요인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코로나 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탄핵 발언,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탄핵 발언을 했죠. 원내 일당이 되면 총선 이후에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 발언에 역풍이 좀 있었다 이렇게 하나 좀 보고요. 두 번째로는 금태섭, 김남국 이 갈등 국면에서 되게 이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다 두 가지 작동하는데 나중에 이제 지표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진보층에서 주로 이제 민주당이나
그 대통령 지지도가 좀 올랐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그동안에 좀 느슨해져 있던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층들로 하여금 어떤 지난 조국 수호 과정에서의 그런 어떤 촛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기 효과가 좀 생기면서 좀 결집하는 양상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지지층한테는 긍정적 신호로 다가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그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가 좀 주요하게 작용할까요? 네, 이번 주 이제 정부의 종합 경기 대책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부양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 속에 이제 뭐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만 코로나 이제 19 확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이라든지 여당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세균 그 총리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뭐 오늘 수보 회의에서의 이제 여러 대책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려 속에서도 이제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이고요. 또 여당에서 지역구 후보 경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안철수 국민의당이 공식 출범했고 또 하나는 바른미래당과 뭐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이 이른바 민생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칭 정했는데 민생당 출범 소식도 향후에 전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는 중국 국민들에 대한 입국 금지 이걸 네. 이제 야당 쪽에서 일제히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황교안 대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 여론이 어떨지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지금 신천지 문제가 터졌는데 과거 이제 신천지가 새누리당과의 연관성 이런 얘기들이 이제 SNS 상당히 많이 유포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제 황교안 대표나 이쪽에서는 또 아직 발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엊그제 그 정광훈 목사가 중심이 됐던 광화문 집회, 보수 단체 집회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정부도 악재 요인이 있고요. 네. 또 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도 이 좀 말하기 껄끄러운 문제들이 당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신종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태 또 총선이 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당 지지율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픽 한번 띄워주시죠. 네, 민주당 40.5% 기록했습니다. 지난주보다 0.6%포인트 올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40% 선을 다시 회복한 건데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등이 합당해 새로 출범한 미래통합당 33.7%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만 놓고 날짜별 추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40.2%였던 민주당. 수요일 날은 소폭 상승했다가 목요일과 금요일은 다시 30%대로 내려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화요일 32.9%에서 금요일 35.2%까지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네. 정당 지지율 날짜별 지지율까지 좀 살펴봤는데 그 의미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민주당 지지율은 이제 대통령 지지율 보통 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네. 같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미래통합당이 33.7%로 첫 출발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32%였는데 그보다는 이제 높아진 수치고요. 또 새로운 보수당과의 합이 뭐 대략 한 5% 정도 됐었는데 거기는 이제 미치진 못합니다만 아까 일간 수치를 보셨지만 주 후반에는 거의 근접하는 35% 근접하는 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주 후반에 코로나 확진이 많이 나오고 사망자도 나오면서 여당에 실망한 일부 중도층 또 보수층이 민주통합당으로 결집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은 합당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합당을 한다고 선언했죠. 각 3당 모두 소폭 올랐습니다. 대략 이 3당의 지지를 합치면은 6%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제 과연 이번 주 조사부터 저희가 이제 통합을 해서 조사를 네. 하고 있는데 6% 이상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결국 뭐 지역구 선거도 그렇지만 비례 득표에서 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3당과 또 국민의당 지지율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현안 조사 결과도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론을 물었습니다. 예산을 조기 집행해야 한다 37.3%로 집계가 됐고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36.5%로 나타났습니다. 모른다거나 답하지 않은 응답률은 26.2%에 머물렀습니다. 자, 지금 일단 전체 결과를 전해드렸는데 이걸 좀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나눴을 때 눈에 띄는 특징이 있었을까요?
뭐 워낙 이제 팽팽하게 나타났는데요. 네. 이제 정당 지지율로 보면은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예산 조기 집행, 그러니까 예비비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크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반대 의견보다는 이제 결국에는 그 자유한국당 측,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사실 지난 20일까지만 해도 예산 조기 집행 쪽으로 이제 무게를 두고 얘기를 네.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 주말을 거치면서 코로나19가 지금 확산되면서 황교안 대표도 입장이 바뀌어서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난주 중반까지만 해도 입장은 좀 달랐기 때문에 정당 지지별로는 좀 입장차가 확연히 나타났고요. 예. 다른 뭐 계층별,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일수록 예산 조기 집행이 많았던 반면에 정치 관여도가 높은 40, 50대는 또 추경 편성을 해야 된다. 정부 여당의 입장을 또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타냈습니다. 이게 이제 TK가 재밌었는데 되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 같은 경우 추경 집행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었는데 TK 대구 경북도 추경 입장에 동조를 했죠. 네. 왜냐하면 이제 대구 경북이 워낙 네.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TK 입장도 있고 해서 추경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원래 이제 추경을 하면 선거 때 돈이 풀리기 때문에 여당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정치적 시각도만 늘 있어 왔거든요. 네. 야당 입장에 늘 경계하는데 지금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전에 저희 속보로도 전해드렸었는데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검토하라라고 이렇게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추경 편성 관련된 내용이 앞으로 그 국정 지지도라든지 뭐 정당별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이제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그리고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